월급쟁이 부자로 은퇴를 하려면 일단 월급쟁이 부자가 돼야겠죠. 근데 월급쟁이가 어떻게 부자가 되냐?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No. 월급만 모아가지고는 다음 생에도 부자 못 돼요. 여러분, 요즘 제가 예전에 투자 입문할 때 읽었던 책들을 오디오북으로 다시 듣고 있는데요. 혹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? 나 진짜 일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데 막상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. 그래서 뭘 하긴 해야겠는데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. 이런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봐보세요.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. 재테크엔 관심도 없던 과거 너나이님이 어떤 계기로 직장인 투자자가 되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서 3년 만에 30년치 연봉을 벌 수 있었는지를 담은 책이에요. 부동산 투자 책이지만 투자 마인드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투자 기술이나 노하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. 무조건 나는 옳고 남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. 내 생각과 반대로 흘러가는 세상은 틀렸다고 해버리는 그 편견부터 깨고 시작해야 된다. 그래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요. 지금 여러분이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은 뭐가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. 그리고 내가 틀린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의심부터 한번 해보세요.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. 당신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집을 사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그건 신성한 노동으로 번 돈이 아닌 불로소득이니까 불공평하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난만 할 것인가. 제가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어요. 막 불로소득에 맞들리면 안 돼 이러면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어요. 근데 너나이님도 그랬었다 하더라고요. 재테크를 자기 능력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나 기웃거리면서 시도하는 걸로 생각했었대요.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계기가 된 그 책을 처음 본 그날에도 서점에서 처음엔 그냥 그 책을 지나쳤었대요. 에이 뭐 또 뻔한 재테크 책이겠지 하면서. 근데 다음날 왠지 모르게 혹시 내가 선입견에 갇혀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다시 서점으로 가서 그 책을 샀다 하더라고요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왜? 부동산 투자는 투기꾼들이나 하는 거다.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일단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. 그럼 자기 말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투기꾼들인데 그럼 그 투기꾼이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투자해서 자산가가 될 동안 본인은 과연 뭘 했는가?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은 뭐예요? 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고 나는 돈이 없어서 미래가 불안해.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현실 부정만 하고 있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? 분명한 사실은 그거예요.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중에는 부자가 없어요. 이 책에 띵언이 있습니다. 자본주의 시스템, 돈, 부동산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. 그저 관찰하고 이해한 후 활용하면 그만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팩트로 봐야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누가 지금 집값은 정상이 아니니까 절반으로 떨어져야 한다 이러면 이건 집값이 오른 그 상황을 그대로 본 게 아니에요. 자기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. 지가 뭔데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. 그리고 그 절반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한 거냐 이거죠. 이건 순전히 그냥 자기 주장인 거예요. 지 희망상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그래 집값이 많이 올랐다. 어떤 요인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지.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?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. 그 상황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.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돈 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.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이 없는 일반 직장인들은 본인이 시간을 팔아서 힘들게 번 노동소득을 대부분 소비자산에 써요. 하지만 직장인 투자자는 시간을 팔아서 소득을 얻는 건 똑같지만 그 돈을 아끼고 모아서 생산자산을 사는 데 씁니다. 생산자산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나 대신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자산.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가치나 가격이 오르는 자산. 반대로 소비자산은 뭐죠? 말 그대로 소비성. 사용할수록 값이 떨어지는 자산. 우리가 비근로소득을 창출하려면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계속 전환시키는 작업을 반복해서 결국엔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.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 책에 나오는데 그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소비자산에 돈을 쓰는 건 너무 아까운 짓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돈을 쓸 때는 이것만 생각하세요. 이것이 감가상각이 있나 없나 이것만 생각해도 선택이 명쾌해져요.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도 가격이나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돈을 써야 한다. 근데 이게 어려운 분들도 간혹 있어요. 소비자산에 중독이 됐다든지 그런 분들은 상당히 바꾸기가 힘든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. 무물보 있잖아요. 무엇이든 물어보살. 거기에 소비자산에 중독된 청년이 나오는데 서장훈 씨가 그분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
내가 볼 때 지금 포르쉐가 왜 필요하니 너?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. 자기 만족이지? 좀 스포츠카도 좋아하고 이해는 해 네, 뭔지. 좀 그런 거예요. 이해하는데 빚을 내서 자기 만족을 한다? 그건 자기 만족이 아니야. 남의 돈 빌려가지고 네가 껍데기만 그거. 타고 다니고 그게 뭔 의미가 있냐? 남의 도대체? 걸로 하는 게 자기 어떻게 자기 만족이야. 네가 나이를 더 먹고 나중에 적어도 뭐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쓰다가리 없는 짓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아직 너 스스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. 우리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치. 그때 그랬을 거야. 누가 허세. 청구해주면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랬지. 허세 부리고 뭐 지가 나한테 돈을 줬어 뭐 허세 잔소리 부리고 했는데. 뭐 명품에 뭐 이러고 했을 거야. 근데 이게 언제 힘들어지는 줄 알아? 나이가 점점 더 들수록 돈이 없잖아. 진짜 비굴해져. 진짜 보기 안 좋아. 진짜 비참해져. 지금은 봐라. 네가 돈이 없어. 먹을 게 없어. 진짜 생활비가 없어. 애들한테 돈을 꿔. 뭐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아니 또 그럴 수도 있지. 옆에서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해해. 너 나이 50 됐는데 빚밖에 없고 돈 한 푼도 없어. 근데 막 저 렌트카 뭐 이거 타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돈 꿔가지고 생활해. 또 그럼 그때는 지금은 얘들이 의리가 있으니까 네 옆을 지키는데 네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야. 너한테 전화 오면 다 안 받을 거야. 네가 그런 거를 아직 못 당해봐서 그런데 진짜 너무 비참해진다. 방송에서 내가 뭐 돈이 있다고 조금 뭐 맨날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농담 내가 아니야, 농담 아니야.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지 않고 지금 그렇게 내가 농구를 열심히 하고 뭘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좀 모아놨구나. 그래서 나한테 지금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아? 건물. 남한테 아쉬운 소리 그게 되게 중요해. 안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야. 아무것도 안 해. 그게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야. 내가 내 마음대로 뭐 뭘 사고 뭐를 먹고 이게 아니라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야. 왜냐? 내 나이 또래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. 그냥 비굴하게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. 이야,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세요? 저는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나중에 퇴직 후에 나이 먹고 나서도 돈 걱정 없이 지금처럼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서. 여러분, 젊음이 영원하지 않아요. 우리가 보통 어릴 땐 시간도 많고 체력도 팔팔한데 돈이 없고, 나이 들면 시간이랑 돈은 많은데 체력이 안 따라준다 하잖아요. 근데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픈데 돈도 없어 봐요. 그것만큼 최악이 어디 있겠어요? 내가 지금 코앞에 20대 잘 살고 30대 잘 살아야지, 이게 아니라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치면 100년 인생을 통으로 하나로 봐야 돼요. 만약에 지금 30살이면 지나간 건 어찌됐건 앞으로 남은 70년을 잘 살아야 돼요. 우리 김영석 교수님 뭐라고 하셨다 했죠?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다.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. 20대가 인생의 황금기 아니에요. 사람들한테 투자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? 라고 물으면 보통 다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좋은 집, 좋은 차, 그리고 지금 당장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유, 이런 걸 얘기한대요. 근데 너나이님이 하는 말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. 그것도 맞는데 그게 1순위 목표는 아니다. 투자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노후 준비다. 1단계 목표인 노후 준비부터 달성을 해놓고 그 다음 경제적 자유나 부자의 삶은 2단계 목표로 가져가는 거지.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. 왜냐면 부자가 되는 걸 1단계 목표로 하면 투자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돼버린대요.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힘든 순간이 오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. 그럴 때 단순히 부자가 되려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에이 그냥 부자 안 되고 말지 이러면서 때려치우는데,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으로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그래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 안 해 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간대요. 여러분 마지막으로 용돈 몇 푼 벌 것인가, 인생을 바꾸는 투자를 할 것인가, 이 챕터에 보면 잦은 수익 실현은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하고 중간중간에 다 써버려서 결국 큰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기는 어렵다,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자산을 팔지 않고 쌓아 올리는 방식의 장점은 수익 실현을 뒤로 미뤄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. 수익 실현을 뒤로 미룬다, 이 말이 너무 좋아요. 안 팔고 꾸준히 모아서 자산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. 지금 당장 생활이 힘들거나 지금 당장 돈이 급한 게 아니면 굳이 지금 수익 실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. 수익의 크기는 자산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자산 규모가 커지면 이에 비례해 수익 또한 훨씬 커질 수 있다. 시간이 흘러 일정 기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줄 나무를 서둘러 베어버릴 필요가 있겠는가.
우리 강생이들 요즘 출퇴근할 때 심심하죠? 할 거 없어서. 네, 다 알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할 거 들고 왔잖아요. 지금 윌라 오디오북 앱 깔면 책 무료로 들을 수 있거든요. 할미 쿠폰 쓰면은. 근데 이 쿠폰이 수량 제한이 있는데 남들이 다 쓰기 전에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말씀드린 너나이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이 책은 정말 추천드립니다. 꼭 한번 들어보세요. 직장인 투자자로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, 주변과의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, 그리고 너나이님의 실투자 사례,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데 왜 투자를 했고 결과는 어땠고 그로 인해 얻은 교훈은 뭐였는지 다 나와요. 자, 다들 책 들으시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저랑 같이 실행하고 꾸준히 투자해서 나중에 모두 월급쟁이 부자 됩시다.